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율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렇게 자살 시도만 하지 실제로 자살로 진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남성들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진짜로 자살을 해버려요. 두 번째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요, 20대 여성의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OECD 국가들도 자살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진 않아요. OECD 국가들 평균이 10만 명당 10.7명인가 6명 정도 되고요. 한국은 25.2명입니다. 현재 한국이 가장 심했을 때는 10만 명당 3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요, 우리가 5,100만, 200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1년에 13,000명, 14,000명이 자살을 했던 거예요.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하면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5명에서 40명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 13,000, 14,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35명에서 40명이 자살을 하려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이 1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자살률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 자살률 왜 이렇게 높냐,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살률은 다행히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맥스 30명을 찍다가 10만 명당 지금 25.2명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점점점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자살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20대 여성의 자살률과 시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의외였어요. 이거 찾아보면서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알고 있었대요. 이거를 저도 아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한국 어린이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기사도 있고요. 청년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이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남자가 훨씬 높아요. 근데 시도율은 여자가 훨씬 높고요. 중요한 거는 남자가 청년만 봐도 여자보다 자살하는 율 자체는 훨씬 높지만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재밌는 게 여성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만이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도 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선진국에서도 이런 걸 겪고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걸 겪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기사인데, 일단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에요. 여기 보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요약을 한 건데,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가 2022년 기준이고요. 인구 10만 명당입니다. 0세는 뭐 당연히 애기니까 뭐 이건 볼 필요 없고, 1세에서 9세 이것도 자살 없습니다. 5위 안에 자살 없어요. 뭐 9세 먹은 뭐 초등학생이 갑자기 자살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순위에는 없고요. 문제는 이제 10대부터인데요. 10대면 한참 창창한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걸쳐져 있는 나이인데 10대 사망 원인의 1등이 자살입니다. 42.3%를 차지해요. 10대 아이들 중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아이도 있고, 암에 걸려 죽은 아이도 있고, 코로나19에서 죽은 아이도 있었고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진짜 42.3%는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20세에서 29세까지도 자살률이 50%예요. 50%. 제 채널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2030인데 20대 사망자 중에서 50.6%가 자살입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20대가 21.4명이에요. 대한민국 청년 20대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21.4명인데 OECD 평균은 전체 자살률이 평균이 10명대예요. 너무나 높은 수치예요. 이게 2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사망 원인이 암이암, 그리고 세 번째가 운수사고, 이제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가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30대도 1등이 자살이에요. 퍼센티지는 떨어져요. 38%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30대의 사망자에서 10만 명당 25.3, 딱 대한민국 평균이 25.2거든요. 대한민국 평균만큼 자살을 합니다. 재밌는 게 80세 이상으로 가면요, 80세 이상 70대, 60대, 50대, 40대가 다 있어요. 근데 40대랑 50대도 2등이 자살입니다. 40대랑 50대는 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악화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40대,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살보다는 실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경우가 더 많고요. 10대, 20대, 30대는 몸이 건강하니까 병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자살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40대로 가면 암으로 죽을 확률이 25.8%, 50대로 가면 암으로 죽을 확률이 32.7%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40대부터 80대까지 전부 다 병으로 죽을 확률이 1등에 1등, 압도적 1등이고요. 간질환도 있고 심장질환도 있고 뭐 이런데 어제 자살이 2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10대부터 50대까지 자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등은 아니더라도 40, 50대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저한테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0.7명, 6명이에요. 실제 6명이고 보다 2배가 많은 25.2명이 한국에서는 자살을 하고 있는데, 자살률 자체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서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요, 2015년 이후
이후에 남성 자살자가 19.7% 증가했어요. 전체 연령대예요. 그런데 여성 자살자는 64.5%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치 통계 데이터를 보면 남성 자살자도 19.7% 증가를 했는데 여성 자살자도 64.5%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울증 등 기분 장애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2020년 데이터일 거예요. 이게 아마도 여성이 남성의 2배 수준이었고 특히 20대가 많았다. 이게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인데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어떤 감정의 장애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이 남성의 2배 수준이래요. 그리고 20대가 제일 많대요. 전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20대면 정말 꽃다운 나이잖아요. 대학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등등등 꿈과 희망이 있는 나이에 20대 여성이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통계였어요. 지난 한국의 최근 3년간 자살자 수가 39,453명이었는데 코로나 사망자 수가 32,000명대였어요. 코로나로 죽은 한국 사람들보다 최근 3년 동안 자살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는 이제 12,906명으로 21년보다 3.3% 감소했어요.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인데 대한민국이 남성이 35.3명입니다. 여성이 15.1명.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증가폭을 봐야 되는데 증가폭은 여성 자살자 수가 훨씬 가파릅니다. 왜 그럴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살을 꼭 우울증하고 연결할 수는 없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생각해보면 우울증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요.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라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자기가 우울증인데 우울증 치료를 안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 실제 환자는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라요. 2022년에는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이면 불과 4년 만에 25만 명이 늘었잖아요. 75만 명에서 25만 명이면 33%가 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 치료받으려고 정신과에 가려고 하는 그 정서가 좀 없잖아요. 정신과 한번 가면 우리가 감기 걸린 것처럼 치료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 나 안 갈래.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는 우울증 환자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100만 명의 우울증 환자 중에서 여성 우울증 환자가 67만 명이고요. 남성 우울증 환자가 32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자 중에서 3분의 2는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유추해봤을 때 우울증 환자 자체가 33%나 늘었고 지난 4년 동안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성의 우울증 환자가 남성보다 2배가 많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여성의 자살 시도율과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희 내피셜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20대 여성의 우울증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요. 최근에 다른 연령대의 남성의 자살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유독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청년의 자살률 자체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남성의 증가율보다는 여성의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성 우울증 환자 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써놨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우울증 환자 수가 전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70대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2021년 자료는 2020년 더 증가했고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10대는 90%, 20대는 127%, 30대는 67% 증가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우울증 환자 수가 10대와 20대에서 미친 듯이 증가를 합니다. 남자 여자 다 증가를 했는데 이게 10대와 20대에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는 우울증 환자 수가 127%가 증가했어요. 정말 이거 되게 놀라운 수치인데, 그러니까 20대의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아서 이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치료가 절실해 보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써놨고, 심평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회색이 2017년이고 보라색이 2021년인데 4년 동안 20대의 우울증 환자 수가 7만 8천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대가 127%가 증가하게 되고요. 10대는 3만에서 5만 해서 90%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 30대도 67%가 증가를 해요. 재밌는 게 50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70대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80대는 약간 증가했고요. 60대도 약간 증가했어요. 증가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10대에서 30대의 우울증 환자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고등학생 10대를 대상으로 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률, 자살 생각률 현황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도 20대 여성의 우울증 환자가 남성의 2배에 달한다는 것과 연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 자살 예방 백서라고 하는데 나온 자료입니다. 우울감 경험했다는 자살 생각률, 너 자살을 한번 생각해봤니? 여학생이 37.8%고요. 남학생이 29.4%입니다. 자살 생각률 경험이 있음이 34%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게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2021년 기준입니다.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자살 생각률은 여학생이 28%,
남학생이 21%, 전체적으로는 25%라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이야기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요. 둘 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0% 이상의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부모님의 쪼임도 있고 운동도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2021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울했죠. 이때 한국 사람들 정말 우울했죠. 2021년에. 이게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연도에 조사한 걸 찾아봐도 10대들의 우울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20대 여자들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보다 유의미하게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여성 운동가들 우울증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 구조에서 찾습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사회 운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육아 가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들은 이제 일도 하고 가사도 해야 되고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 등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여성의 우울증 원인을 조명해 왔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여성 운동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구조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남녀의 차이, 그러니까 호르몬의 차이도 있을 거고 생리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차이에는 좀 주목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서 너무 여성의 우울증 증가를 조망해 온 거 아니냐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우울증 환자가 정말 최근에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모순은 옛날이 심하면 더 심했지 지금이 더 심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되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지금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10년 전, 20년 전이 훨씬 심했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여성 우울증 환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들을 말해주는 거죠. 물론 그때는 우울증이 와도 병원에 굳이 안 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달라진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근본적인 원인인지 그건 좀 더 조망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서만 찾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주장에 의하면 여성을 향한 혐오, 흉악범죄의 사회적 파장도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죠. 17년에 미투운동이 있었고 N번방 착취 사건 19년이 있었고 최근에 신림동 너클 폭행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혐이든 남혐이든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 살인사건 한 놈이 미친놈이지 이게 남자에 대한 혐오랑 이런 거랑 크게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SNS를 타고 퍼져나가면서 여성들의 불안과 심리적 우울을 증폭시킨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오마이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16년부터 19년 2월까지 그때 그 기간을 조망을 좀 해본 건데, 트위터 데이터를 통해서 우울 경향 이용자들 텍스트 양상을 분석한 서하림, 2019년에 나온 논문인가 봐요. 이들이 여성 및 성범죄 등 여성 인권이나 사회 이슈에 관련된 단어들을 자주 언급한다고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우울 경향 이용자는 다양하고 일상적인 성격의 주제들을 많이 언급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물론 되게 나쁜 놈들이고 이런 기사 보면 기분도 더럽고 싫죠. 당연히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SNS를 실제 이용할 때는 좀 일상적이고 다양하고 이런 언어들을 많이 언급하는 반면에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끔찍한 범죄에도 큰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감정을 표할 수 있고 그때 순간은 우울할 수 있죠. 본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들이 증폭시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꾸만 SNS에 되게 자극적으로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자극적인 걸 계속 노출되다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남자들이 마치 나를 해칠 것 같고 이 사회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왜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사회에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분노와 우울감이 겹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우울감, 남성 혐오, 연애 포기, 인간관계 단절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여혐, 연애 포기, 피해의식 등으로 발전하고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날 20대가 겪고 있는 남녀 갈등의 한 단면이라고 전 생각을 했고요. 지난 4월에 일어난 강남 여고생 자살 생중계 사건, GC인사이드에서 있었던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사용이 자살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증가하거나 불안 증세가 증가하거나 이런 어떤 연구들은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아경제 기사를 한번 보죠. 미국하고 영국에서 10대 여성의 자살과 우울증이 2010년 대표적인 SNS 중에 하나인 인스타그램이 출시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미국인의 53%가 청소년 우울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SNS를 지목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대요. 설문조사가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학술적으로 논증된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에게 미치는 SNS 영향력 차이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SNS가 2010년 이후에 자살과 우울증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게 왜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겠느냐라는 하는 거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뉴욕대 조너선 하이트 교수가 스마트폰이 여자아이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남자애들은 이런 어떤 SNS의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비디오 게임을 더 많이 하는데 여자애들은 SNS를 훨씬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현실과 좀 단절된 거긴 하지만 SNS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남하고의 비교잖아요. 갖고 싶고 욕망을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비디오 게임은 그냥 총 쏘고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건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 여자의 어떤 생리적 차이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아과 제이슨 나가타 교수 연구팀은 청소년 뇌인지 발달 연구 데이터를 수집해서 9세에서 11세 어린이 11,633명을 대상으로 영상기기 사용 시간과 자살 충동 정도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대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상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2년 후에 자살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9% 높아졌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효한 교수팀이 지난 6월에 자살 생각 지속성과 사회 경제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연구는 만 20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래요. 전체 대상자 중에서 14%는 8년 동안 자살 경험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을 했대요. 그중 6%는 자살 생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연구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살 생각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미래 경제적 수준을 부정적으로 여길수록 자살 생각이 지속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중산층에 대한 컨텐츠를 했었잖아요. 한국 중산층의 객관적인 지표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데 미래에 내가 하에서 중으로 또는 중에서 상으로 너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꺾여 있는 걸로 나왔어요. 2010년대였나요? 2005년이었나? 그때는 내가 하에서 중으로 중에서 상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5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 대답이 27% 정도밖에 안 돼요. 계층 이동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중산층 컨텐츠에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꺾인 세대라고 합니다. 20대를 가지고 여기도 나타나 있듯이 자신의 미래 경제적 수준을 부정적으로 여길수록 자살 생각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사람은 지금 가구 소득이 낮고 지금 힘들고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당연히 우울하겠죠. 사회 활동도 거의 안 하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제약 조건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미래 경제적 수준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꺾여버리면 당연히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연구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연령별 자살 충동 이유에 대해서 이게 나온 통계청 자료인데 2022년 사회조사 결과예요. 질환, 우울증, 장애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정신과 의사한테 좀 물어봤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큰데 선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가족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살한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그래서 그래 이 뜻이 아니에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자살 유전자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이 사회 경제적 요인이 너무 안 좋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다고 그 범죄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실제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선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감, 장애 이런 것들이 10대, 20대, 3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10대는 역시나 성적 진학 문제로 30.8%나 자살 너 왜 느끼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문제로 느낀다라고 했고 외로움, 고독 11%나 돼요. 20대에는 10대 때는 경제력 어려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이 순위에는 없는데 20대에는 이제 14.4%로 들어와 있고요. 20대는 처음에 취직할 나이니까 23%나 직장 문제 때문에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30대로 가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40대로 가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50대도 경제력 어려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 질환, 우울감, 장애 이런 것들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가정 불화의 요인으로 40, 50대는 이렇게 돼 있고 60대는 경제력 어려움이 30%나 차지하고 있고 외로움과 고독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자살 충동 이유에 대해서 통계를 보면 그렇고요. 제가 아까 전에 20대 여성들의 자살률 증가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제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젠 Z 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건데 이런 통계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되고 제가 링크 찍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고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게 뭐냐라고 보면 2021년 초에 영어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데이터를 검토했다.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사춘기 소녀들의 불안, 우울증, 자해 급증이라는 한 가지 추세가 다른 모든 트렌드보다 두드러진다. 사춘기 소녀들의 불안과 우울증이 급증했대요. 2010년 이후에 2010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인스타그램이 나왔던 해예요.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된 게 2010년대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2015년까지 자해 사례는 5개국 모두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유가 뭔데? 라고 하면 이 시기 서구 전역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이 악화됐고 이유는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이 되고 SNS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근데 왜 하필이면 사춘기 소녀들이냐? 여기도 그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데 남자들도 물론 SNS 많이 해요. 저도 SNS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글의 핵심은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는 실제적이고 국제적이고 젠더화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해결 방안은 없을까? 해결
해결 방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좀 기사들을 찾다 보니까 핀란드의 사례가 있대요. 핀란드가 1990년에 자살률이 10만 명당 30명 수준 세계 1등이었대요. 대한민국이 피크를 찍었을 때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30명 수준이었습니다. 핀란드도 1990년에 이랬다라고 해요. 왜 그랬냐? 핀란드는 자연환경이 겨울에는 아예 해가 안 뜨고 여름에는 해가 안 지고 여름에 백야와 겨울에 극야 이렇게 나뉜다라고 해요. 겨울에 해가 아예 안 뜨니까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햇빛을 못 받으면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앤드류 후버만 교수의 6가지 기둥이라는 컨텐츠에서도 사람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도파민 회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햇빛 보기라고 했잖아요.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기후의 영향이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해가 뜨지 않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오프라인 교류가 적어지고 실제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을 부대끼고 이런 어떤 기회들이 적다 보니까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핀란드에서 세계 1등의 그 자살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92년에 뭐 핀란드 정부 주도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고 우울증 환자 중에서 15%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고 우울증이 있어서 치료를 안 받았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 다른 질환으로 방문을 해도 모든 환자들에게 우울증 자살 충동을 점검해서 자살 고위험자를 찾아내서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라고 합니다. 술은 자살 충동을 악화시킨다라고 해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은 좀 안 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율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렇게 자살 시도만 하지 실제로 자살로 진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진짜로 자살을 해버려요. 여성의 자살 시도율은 훨씬 높은데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게 남성보다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남자는 자살을 할 때 훨씬 더 이성적으로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확실한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이 확실한 방법을 택할 때 남성들이 자살률을 높이는 게 이 술이라고 해요. 술. 핀란드에서는 도수가 높은 술은 특정 시간, 특정 요일에만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했다라고 해요. 2020년 핀란드의 자살률이 12.9명이래요. 지금 현재 30명 수준에서 3분의 1로 줄였죠. OECD 평균이 10.6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핀란드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일본의 사례도 있어요. 벼랑 끝 자살 대책 해가지고 일본도 자살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나 봐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6년째 본드 프로젝트 쉼터에 머물고 있고 이런 쉼터들을 만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 접촉을 더 넓게 해주고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더 중요한 기사인데요. 국민 마음 건강 국가가 챙긴다. 청년 2년마다 정신 건강 검진 해가지고 2024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자료예요. 청년층이죠. 20세에서 34세 보통 청년층은 39세까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34세까지라고 해요. 대상을 우선으로 확대를 하고 지금은 검사 질환이 우울증밖에 없는데 뭐 조현병 조울증도 확대를 하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당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목표는 자살률을 현저하게 줄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매년 13,000명씩 자살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지난 3년 동안 자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청년층의 우울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청년층 안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매년 태어나는 아이가 20만 명대에 불과한데 출산 정책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청년들이 이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살률을 낮추는 것도 이민 정책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살 위험성과 상간 개수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우울감을 느끼는 게 사회적 고립과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 전망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고립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당연히 자기가 계층적으로 아래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낄 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꺾여버릴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확대 실업률이라고 하죠. 실제 구직 의사를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청년의 확대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고 청년의 확대 실업률의 증가가 이런 현상들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증가해가지고 빨간 선이 29세 이하거든요. 빨간 선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했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30세, 39세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높아요. 한국 전체로 보면 20, 30대가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2030이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한테 해당되진 않아도 우리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지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우리 사회의 주축이 돼가는 세대잖아요. 10대의 우울증률이 증가하게 되고 그 우울증률이 20대의 우울증으로 그대로 전이가 되고 그 우울증 환자가 2022년에 100만 명이 넘었는데 이 중에서 20대 여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